안녕하세요. 안공TV 안공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예정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사동은 그 동네에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바로 교통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서대전 내거리역도 있고 대전역도 가깝고 그리고 서대전역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전 어디를 가든 그리고 대전이 아닌 타 지역을 가더라도 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서부터 오룡역, 서대전 내거리역, 그리고 중구청역, 중앙로역이 있습니다. 중앙로역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 이쪽에 지금 대전역이 있고요. 오늘 물건의 위치는 서대전 내거리역과 중구청역 사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대전에 2호선이 들어옵니다. 2호선이 들어오는데 그 2호선에 대사역이 또 이 바로 태미곡의 바로 밑부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세 개의 역을 끼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가장 주된 임대 수요가 어떤 게 있냐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도 물론 많지만 여기 가까운 곳에 충대병원이 있습니다. 충대병원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대사동과 여기 서대전 쪽의 문화동 일부에서 이제 많이 거주를 하시게 되는데, 충대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임대 수요층으로서 두텁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바로 옆쪽으로 해서 홈플러스와 세이백화점이 있습니다. 이런 편의시설이 아무래도 가깝게 있다 보면은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 서대전역이 있고 코스트코가 또 있습니다. 오늘 물건의 위치가 여기 시민칼국수 바로 뒤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대전 내거리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충분히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리죠. 그리고 중구청역까지는 도보로 약 6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대전 내거리역과 중구청역까지 5분에서 6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를 건너야 되긴 하지만 이쪽 세이백화점과 홈플러스까지는 도보 10분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의 가장 큰 임대 수요층이 될 수 있는 충대병원까지가 도보 한 6분에서 7분 정도까지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은 일반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여기 지적도를 보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건폐율과 용적률이 유리하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이 일반 주거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높게 지을 수도 있고 면적을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토지의 금액이 비싼 만큼 효율이 높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물건의 이 대지 모양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필지로 되어 있는 물건인데 총 평수가 472.8평입니다. 근데 이걸 전체로 한 동으로 해서 짓는 건 아니고 이 네 개의 필지를 다시 분할을 할 겁니다. 현재 이 모텔이 들어와 있는데 이 모텔 건물을 철거를 하고 멸실을 한 후에 분할 등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6개로 분할을 할 겁니다. 1번 물건, 2번 물건, 3, 4, 5 이런 식으로 있는데 4번 물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평수는 78.2평이고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가 5번이죠. 5번 물건까지 있는데 오늘 이 도면은 4번 물건이고 여기 대지 면적과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여기는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는 소방시설을 좀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에서는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좀 높은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1층은 이제 근생이 들어가고요. 2, 3, 4층은 다중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층에서는 오피스텔이 들어가죠. 그 오피스텔은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3종부터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준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는 다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준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룸의 면적은 원룸이 이렇게 구획이 됩니다. 이게 원룸인데 6평이 넘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룸 중에서 6평이 넘으면 그래도 답답하지 않고 원룸으로서는 적당한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룸은 이렇게 구획이 되는 거죠. 평수는 8.63평, 9평이 조금 빠지는 면적인데 이렇게 거실 부분이 따로 구획이 되고, 그리고 방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1.5룸이라고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투베이스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도 이렇게 1.5룸이 있고요. 1.5룸 3개, 원룸 4개 이런 식으로 2, 3, 4층이 들어가고 5층이 주인 세대와 3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5층 도면을 잠깐 보면 이 면적이 주인 세대 면적이 되는 거고요. 평수로 따지면 25.71평, MDF실까지 추가를 하면 이제 30평이 조금 더 안 되는 그 정도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임대 세대가 될 건데 이 면적은 한 24평, 옆에 주인 세대보다는 조금 작은 평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분석입니다. 대지는 78.2평이고요. 그리고 다중주택과 근생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들어가는 복합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면적은 등기평수가 228평 정도, 서비스 면적이 약 50평 정도 들어가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그리고 층수는 총 5층에 26실이 들어갑니다. 세대수가 상당히 많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9세대 이하로 짓게 되어 있는데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건축 연도는 2021년에 시작을 해서 아마 준공은 2022년도 초쯤에 날 예정입니다. 1층은 주차장과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요. 엘리베이터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8인승이 아닌 12인승, 13인승 이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대 금액은 원룸은 한 500에 45, 1000에 43 정도, 그리고 1.5룸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는 1억, 월세로는 1000에 50에서 55만원 정도 이렇게 임대를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는 30평이 넘기 때문에 전세로는 약 3억 정도, 아니면은 매수하시는 분이 입주를 할 수도 있겠죠. 옆에 있는 3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조금 작기 때문에 한 2억 2천 정도 전세가를 잡았습니다. 총 매매 대금은 29억이고요. 융자는 9억 4천, 그리고 이렇게 임대를 놨을 때 보증금은 15억 7천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월세는 658만원이 나오고 은행 이자를 제외한 순월세는 360만원 정도,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3억 9천입니다. 매매가에 비해서 실투자 금액을 좀 적게 잡았는데 현금 보유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월세로 좀 전환을 해서 순월세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금에 따라서 좀 조율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사동 물건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지 아닌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내가 거주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임대 선호도가 높은 지역, 개발 호재가 있다거나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현재 임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물건을 선택하시는 게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은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